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반도체 기억나? 반도체가 뭐지? 뭐? 너네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보고, 그치?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도체. 그럼 반도체는 뭐 있지? 도체하고 부도체한 중간적인 성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 자, 반도체 배우기 전에 기본 지식으로 원자의 구조가 나왔었는데, 원자는 뭐 다 알죠. 원자가 이제 물질이 이루는 기본 있잖아요. 원자 가운데 뭐 있어요? 원자 핵 있고, 원자핵 안에 플러스 띄는 입자가 있었는데 뭐였어?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 안 띄는 입자가 있었어요.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기 때문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죠. 그치? 그리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는다 했어, 무거워서. 그리고 겉에 마이너스 띄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뭐였어? 전자. 얘는 에너지가 있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고 다닌다 했죠. 그리고 원자라 그러면 중성이라고 그랬는데 원자가 왜 중성이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중성인 이유가 원자핵의 양성자를 띄고 그렇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같아서, 그렇지. 뭐 그렇게 대답해도 되고, 우리가 양성자 배웠기 때문에 플러스 T는 양성자 숫자랑 마이너스 T는 전자 숫자가 같아서 같죠. 같기 때문에 이제 중성을 띄는 거죠, 그렇지? 맞나요? 자, 그래서 뭐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걔네들도 당연히 물질이니까 이렇게 원자들로 돼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지금 오투 책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완자로 한번 배웠어, 그렇지? 그리고 오투하고 하이탑으로 지금 복습하는 거잖아. 맞니? 맞아? 그 문제집 이거 3권 정도 풀고 나중에 이제 시험 때나 그럴 때는 자료 같은 거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책마다 약간씩 더 추가되는 게 있고 조금 빠지는 게 있고 그렇거든. 지금 오투책으로 보니까 오투책에 거기 오른쪽에 보면 원자 구조 오른쪽에 보면 뭐 물질 내 자유전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물질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도체 같은 경우에 자유전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도체가 너네 금속같이 전기 통하는 물질이지? 네. 전기 통하는 성질을 너네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요. 전기 통하는 성질. 그래서 전기 통하는 성질이 있는 도체들이 자유전자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데, 자유전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원자 안에 속박되어 있는 요 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이 전자가 에너지가 커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자 밖을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자유전자라고 해요. 특히나 이런 도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자는 원래 중성인데 거기서 전자가 만약에 튀어나왔다 그럼 이제 중성이 안 되죠. 양이온이 되죠. 중성에서 전자가 튀어나왔어. 그래서 도체들, 금속들은 이런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들로 물질안이 채워져 있어요. 몇 개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자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밖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금속 양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 전기를 꽂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꽂으면 전기가 통하죠. 도체들은 일반적으로. 맞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은 이 물질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거죠. 전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으로 끌려가니? 플러스로 끌려가죠. 그래서 자유전자는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기가 흐르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건 약속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런 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도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책 순서대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알다시피 도체들은 여기다 쓸까? 전기가 어때? 잘 통하죠? 부도체는 거의 통하지 않지? 거의 안 흐르지? 그럼 반도체는? 낮다고 그러니까 낮다라는 게 뭐냐면 거의 흐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체도 전기가 일부 아주 약하게는 흐를 수도 있거든. 근데 거의 안 흐른다. 그래서 과학이 짜증나는 게 수학같이 얘 아니면 얘로 나눠주면 좋은데 과학은 예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른다고 했을 때 많이 흐르냐 적게 흐르냐 그런 정도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전기가 안 흐른다고 했을 때도 약간은 흐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나죠. 저는 안 짜증나. 저는 안 짜증나. 너는 안 짜증나? 네. 그래 선생님은 짜증나.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고민했었지. 젊었을 때 과학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수학으로 바꿀까? 수학을 지도할까? 그러다가 왜 책상을 치는 이유가 뭐야? 수학을 못할 것 같다고? 젊었을 때는 선생님 수학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었지. 요즘은 곱하기 나누기도 잘 안 돼요.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뭘 끄덕끄덕거려. 너네 모를 텐데 나이가 들면 이게 계산이 느려져.
머리가 좀 느려져서. 자, 그럼 반도체는 뭐야? 경우에 따라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응? 응, 이런 거죠. 이 이유가 이 자유전자나 이 원자 안에 속합된 전자 때문에 그런 건데,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은 이런 물질 안에 뭐가 존재할 때?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할 때는 얘네가 많이 흘러가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도체들은 방금 옆에서 그렸듯이 그림을 그릴까?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릴게. 전자들이 이 원자 밖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자유전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전기 꽂아주면 흘러가면서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럼 부도체는 다른 말로 전기가 잘 안 통한다 해서 절연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그럼 얘는 물질이 있으면 이게 전자가 튀어나와 있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전자들이 여기 첫 번째 그린 거 같죠? 원자 안에 거의 다 숙박이 돼 있어요. 전자가 원자 안에.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즉 양성자가 강해지니까 요거는 금속 양이온이라 그랬어. 근데 얘는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뭐야? 중성이 뭐가 될까? 원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얘는 많은 거고 얘는 적기 때문에 여기다 전기 통해봤자 어때? 흘러갈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 안에 책에서는 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전자가 대부분 다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를 못해요. 원자 안에 원자에게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 또는 인력 때문에 흘러가지 못하죠.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근데 일부 아주 적게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흘러가면서 전기가 약하게 통하기도 하고. 그럼 반도체는 어떨까? 응? 반도체는 원자에 이렇게 자유전자가 속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원자 밖을 튀어나와 있는 자유전자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전자, 그 다음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 그러면 자유전자의 양이 얘는 많은 거고 얘는 적은 거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쓸까? 보통 한 중간? 한 중간이라고 하자. 한 중간 정도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뭐 거기 책에 이게 나중에 물리를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물리 배울 때 얘 전자들이 존재하는 뭐 에너지 D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런 말이 적혀 있을 거야. 여기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특정 조건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가 조금 가해지는 조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가 에너지가 좀 가해지면 얘가 에너지가 커지니까 튀어나오겠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원자핵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커진다 그랬죠. 그리고 요 안에 있다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물리 이제 배울 때 에너지 T라는 게 있어서 이 전자들이 에너지가 낮은 주위, 낮은 T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에너지가 공급받으면 에너지가 높은 전위, 높은 T로 옮겨가면서 얘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고 나중에 물리에서 한번 배울 거고. 자, 얘네들은 뭐 얘들은 뭐 알지. 구리는 어디에 들어갈까? 구리. 도체죠. 종이는 부도체죠. 그리고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저기 니네 원소 중에 그때 중금속 원소 기억나? 규소 또는 뭐 저만유 이런 중금속 원소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반도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쓸 게 많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반도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나? 반도체 종류 무슨 반도체 있었니? L형 반도체. L형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개념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순물 넣었을 때 무슨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 종류가 N형하고 P형 그렇게 있었지. 자, 봅시다. 하다가 피곤하면 얘기해. 그때 잠깐 쉬게. 응? 지금 피곤하다 그럴 거지 또. 지금은 괜찮지? 70 뭐지? 어? 70하고 끝나면 좀 피곤할 것 같아. 뭐라 그랬어? 욕했지 너. 75점 끝나면 75점 끝나면 피곤할 것 피곤하다. 자, 볼게요. 반도체 종류. 몇 쪽이냐? 75쪽? 75. 자, 반도체는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크게 이제 고유 반도체. 고유 반도체를 다른 말로 순수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서 만든 게 뭐다? 불순물 반도체. 자, 그럼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말 그대로 고유하다, 순수하다 한 가지 원소로 만드는 거지. 아까 적어줬듯이 무슨 어떤 종류의 원소들로 만들죠? 규소 또는 뭐 중금속, 저만륨 뭐 이런 걸로 만들죠. 이름 알겠지? 규소 이 뭐라고? 저만륨 또는이라고 그랬어. 또는. 그럼 이 중에 뭐야?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저만륨은 우리가 20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규소로 한번 해보자. 자, 규소가 있어요. 규소가 14번이에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 4개죠? 그러면 8개가 전자 껍질에 돼야지 안정하잖아. 그치? 맞아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다는 규칙. 무슨 규칙? 옥텟 규칙. 들어본 것 같아? 자, 그럼 규소가 14번이니까 284. 세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럼 4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규소하고 전자를 같이 쓰게 되지, 그치? 같이 쓰면서 결합하는 게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치?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규소들도 다 어때? 옆에 규소들과 이렇게 전자를 같이 쓰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규소의 원자과 전자들이 전부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전기 꽂으면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할까요?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꽂으면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있어 없어? 없죠.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얘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가 거의 안 통한다. 그럼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우리 생활에 잘 쓰이진 않는다 그렇죠?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거는 불순물 반도체. 얘는 이제 전기가 통한다 그랬죠.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보자. 불순물 반도체 종류가 뭐가 있다고? P형하고 N형. 뭐부터 할까? N형 먼저 할까?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어디 쓸까? P형 반도체. 그렇게 썼는데. N형은 요 고유 반도체에다가 즉 규소 같은 걸로 만든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준 건데 불순물을 넣는 거를 도핑한다 그래. 도핑. 근데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불순물을 넣어준 거지? 5개. 오.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 넣어준 거. 그래서 규소로 만든 고유 반도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이사이에다가 원자과 전자 5개 누구 할까? 책에서는 뭐 나온 얘가 뭐 있냐? 5개짜리 여러 개가 있지. 뭐 인을 썼나요? 자, 여기 인을 이렇게 넣어줬어. 선생님 지금 일부분만 그린 거니까 실제로는 군데군데 어떻게 돼? 많이 불순물을 도핑한 거지, 그치? 인이 원자 번호 몇 번? 15번. 15번.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4개는 이 규소하고 어떻게?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죠. 근데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하나가 남는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럼 얘는 결합에 참여 안 하니까. 자유전자. 그렇지.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전자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다 전기 꽂으면 어떻게 돼요? 군데군데 도핑되어 있는 인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들이 흘러가겠죠.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니? 플러스로 가. 흘러가면서 전자가 흘러가니까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해서 남는 자유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더라. 이게 N형 반도체죠. 그럼 P형은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3개. 그렇지. 3개짜리를 도핑한 거죠. 3개짜리. 자, 그럼 3개짜리 이거 도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기억하겠지만 자, 고유 반도체가 있었어요.
개짜리 모았다. 책에서는 붕소 썼네. 붕소가 5번이에요. 그러면 2, 3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지? 응, 3개. 그럼 1개, 2개, 3개,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데 규소가 공결합을 해야 돼. 이렇게 4개. 자, 공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나 결합하려고 그래. 근데 얘가 원자과 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에? 그러면 전자가 없는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전자가 없이 빈 구멍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빈 구멍. 뭐라 그래? 양공이라 그러지. 양공. 그럼 이 규소가 나 불안해. 결합해야 돼.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겠어? 뺏어온다겠죠. 옆에 있는 전자를 뺏어오면 이 규소가 이제 결합을 해요. 대신에 얘가 이제 어떻게 돼? 결합을 형성하지 못하고 양공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얘가 또 결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뺏어와요? 그럼 또 옆에 뭐가 생기니? 양공이 생기죠. 그럼 결국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빈 구멍,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이동하다 보면은 양공은 어떻게 돼? 여기 있다가 여기로, 여기 있다가 여기로. 양공이 마치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이 양공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양공이 어느 쪽으로 가니? 플러스. 전자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그럼 양공은 플러스에서 자꾸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양공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맞나요? 그래서 N형하고 P형하고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N형은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튀어나와 있는, 즉 남는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는 전자가 있으려면 원자과 전자 5개짜리. 그 다음 P형은 이 빈 구멍, 양공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3개짜리를 도핑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반도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밑에 또 기본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뒤에 반도체 소자가 나오는데 피곤해? 반도체 소자는 조금 쉬었다 할까 그러면? 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벌써 다 했어? 뭐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